네네. 예, 본인들의 저기 폰에서 소리는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토록 긴 장마가 끝나고 또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이 됐네요. 다들 얼굴 보니까 뭐 다들 뭐 건강하시네. 요즘 부쩍 또 요 며칠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 또 다들 또 몸도 마음도 다 추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옆동이요. 옆단지? 아이고 참. 그러게요. 그래서 뭐 거리나 그죠? 참 상권이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다시 또 침체 모드로 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고, 자, 안타까운. 자, 그 각자의 위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지금 보니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또 다들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네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이제 이 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책 전부 다, 예, 이 책을 하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예, 잘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봤어요? 못 읽으면 뭐, 오늘 읽으면 되죠, 뭐. 그렇죠. 바쁜 거 좋습니다. 지난주에 다들 뭐 직관력을 키우고 싶다라고들 했는데, 오늘 한 주간 동안 직관력을 키우기 위한 뭐 어떤 제스처들을 한번 해보셨는지 한번 나눔 한번 해볼까요? 의식을 하고, 우리가 의식도 못했어요. 아, 또 혹시 의식적으로 그러면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이어리를 준비해서 그곳에다가 우리가 한번 써보자. 내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을 지키고 싶은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자 했는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쭉 돌아가면서 한번 우리 발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 미식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음, 음. 아, 음, 음, 어, 음, 네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네, 아우, 좋습니다. 네. 말보다 생각보다는 먼저 말 행동으로 움직이고 싶은 삶, 어, 행동이 거침없이 행동 나간 사람, 네, 좋습니다. 네네네네. 다른 사람한테 신뢰받는 사람, 아우, 좋습니다. 예, 그렇게 멋진 미식 씨의 인생을 살 것이라고 믿고, 자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신뢰.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우리 재경 씨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이한테 존경받는 엄마. 예. 아이를,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인생 스스로가 그 아이들처럼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거.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 재경 씨 꼭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믿고요. 박수 쳐드립니다. 짝짝짝짝. 예, 우리 혜경 씨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돈이 많아서 성공했다고 예, 돈의 부자가 되고 싶구나. 네. 좋습니다. 음. 혜경이가 성공했구나, 스스로에게도. 네네네. 음, 음.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했구나 소리도 듣고 싶고, 네네. 네. 음, 음. 유학 아이들도 유학 보내고, 좋습니다. 여유로운 삶, 네. 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왔습니다. 네, 항상, 네, 우리가 늘 오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위대하도록 창조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그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는 그 믿음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영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초지일관. 그림 그리는 노후 멋집니다. 음, 음. 인쇄가 있는 노후.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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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인쇄가 받쳐주는 노후. 그러면서 그림 전원주택에서 그림 그리고 자원봉사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다. 야, 참 누구나 다 꿈꾸는 삶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 인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우리 다음 소장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정리를 하셨는지. 예, 아주 교과서적인 아주 답안지입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음, 그렇죠. 음, 음. 네네네. 네. 네네. 네. 꿈을 매일 적어라. 좋습니다. 매일 아침 꿈을 한 번씩 적고 내 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내가 배움을 통하고 열정을 가지고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 야, 너무나 멋진, 정말 너무나 멋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그래도 다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인생을 고민해본 그 흔적들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오늘 먼저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은 제가 이 지금 이 챕터가 참 중요한 챕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드리면서 4장 5장까지 제가 이제 조금 보고, 그리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좀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쉬는 바람에 일정을 소화 못한 게 있어서 오늘까지 좀 해야 됐어서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돈과 인생의 비밀, 우리 돈 공부를 좀 하면서 이 책의 그 혼다 씨가 20대 게라 씨를 만나서 첫 번째 시험으로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네가 진짜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세 가지의 이제 그런 어떤 요소를 충족하면서 이 사고에 대해서 아마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가짐. 그래서 목표를, 전략을 세워서 하는가, 그것을 또 실행하는가, 그것이 끝까지 해낼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그걸 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 어떻게 사람의 그 본질적인 그런 오기들인 거죠.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처음에 하지 않았나 싶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네가 그렇다 그러면 패스를 하고 나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첫째 행복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100%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 비결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17가지 행복한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찾는 거. 그죠? 내가 지키고 싶은 인생을 내가 집중하는 거, 그곳에 집중한다라는 거, 그게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것, 안목을 가져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그래서 정직한 부자의 동기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행복한 부자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예요?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 결심을 내 안에서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거기서 자유인과 부자유인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지키고 싶은 인생 안에 첫 번째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부자를 만들어간다고 그랬고, 세 번째가 사업의 길은 가시밭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라 그랬고, 네 번째가 결심을 하는 자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까 말한 자유인과 부자유인의 이야기를 쭉 예를 들어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랬어요. 잘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왔었다면 인생 재활용법을 써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내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잘 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했고, 그 다음에 천지인, 세상에,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를 먼저 아는 거, 그게 너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인 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같이 쭉 나눴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낡은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직관력을 높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이 직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무엇인가 해봤는가를 제가 질문했듯이, 자, 그러려면 네가 직관력을 가지려면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사회의 변화, 경제적인 흐름, 그러니까 부의 변화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사물의 본질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회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직관력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사람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사람을 볼 때 눈을 마주치고 그 눈에 진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사람이 짓는 미소가 얼마나 상냥하고 진실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예,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좀 위치가 낮은 사람,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대하는 그 자세가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인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도 봐라, 사람을 보는 건. 그 다음에 회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 그 회사의 사장의 눈을 보고, 그 사장의 표정을 보고, 그 사장의 낯빛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생활, 뭐 도박에 빠져 있는지, 술을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비판의 말을 잘 수용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사장을 통해서 그 회사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기억나죠? 자, 우리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만큼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만큼, 상상하는 만큼 내 꿈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아까 내가 지키고 싶은 인생,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들은 결국 내 마음에서 온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행동해온 것들의 모든 집대성하는 지금 현실의 모습이 나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나와의 소통, 그죠? 내면의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외부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너무나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내가 목표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표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신뢰해라. 자신의 인생을 신뢰해라. 조금 전에 아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인생을 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라는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까지 나눈 얘기예요. 자, 오늘까지 나눈 얘기고요. 이제 그럼 이어서 바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일즈의 달인이 되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세일즈의 달인이 되라. 저도 이 제목, 챕터를 보면서, 세일즈를 하라는 건가? 그리고 벌써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세일즈 인생이구나. 모든 나의 지식을 팔든, 그죠? 나의 언변을 팔든, 나의 재능을 팔든, 나의 어떤 제품, 재화를 팔든, 모든 것은 세일즈구나. 인생 자체가 세일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말, 우리가 세일즈맨 그러면, 참 이렇게, 뭐랄까, 조금 이렇게 격화시키는 면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자꾸 뭔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먼저 갖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부자들은 전부 다 세일즈더라. 세일즈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나가보니 탁자 한쪽에 골판지로 만들어진 상자 수십 개가 놓여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별로 색다를 것도 없는 평범한 전구가 들어있었다. 이제 이 게라 할아버지가 전구를 1000개를 박스에다 담아놓고 오늘 이 혼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3일 만에 이 1000개를 다 팔아갖고 오라는 특명을 내리게 되죠. 자, 넘어갑니다. 자네는 오늘부터 이 전구 판매원이 됐네. 네? 오늘은 세일즈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 생각을 받아 쓸 준비를, 펜을 준비를 하고 노트를 준비를 해서 앉아있을 때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네가 이거 들고 나가서 팔고 와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잠깐만요. 우리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계속 문 열어달라고 통통거려서 문 열어줘요. 잠깐만요.
제 집 나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왜냐면 더우니까 현관 앞에 그 타이르가 시원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배 깔고 누워 자고서 이제 와.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아, 예, 쭉 내려갈게요. 자, 이걸 혼자서 2,000개를 다 팔고 옵니까? 저는 세일즈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또 얼마에 팔아야 될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내가 이거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 게라씨가 이거 한 개의 원가는 1달러네. 그러니까 1,000개니까 너는 3일 만에 나에게 1,000달러를 주면 되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들고 다 팔기 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갈게요. 자, 지난번 이제 95페이지 보면 나는 또 1,000개인가 하고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거리로 옮겼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부자들은 다 긍정적이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지난번 1,000명에게 서명을 받는 것도 순식간에 해치웠지.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어. 10개씩 100명한테 팔아서 하루 만에 끝내자. 하지만 나는 곧 현실의 냉혹함에 직면하고 말았다. 자, 여기서 아까 지난번 1,000명에게 서명을 받은 그 경험을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나 해봤어. 나 해봤잖아. 라는 믿음이 생겼고, 근데 현실적으로 전구 1,000개가 눈앞에 보여줄 때, 그 제품 10개, 1,000개가 눈앞에 보여줄 때는 현실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참 내가 여기 이 내용에서 참 이렇게 배울 점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이 현실과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어떻게 그거를 다시 창조된 생각, 창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간다라는 거. 그게 곧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전략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걸 보게 되면서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건이 아닌 서비스를 팔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현다 씨가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이 1,000개의 전구를 가지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불며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고 전구가 필요하십니까? 전구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뜨악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걔한테 물릴 뻔도 했고 그 다음에 거절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거절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탈진 상태가 돼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전구를 하나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원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 혼다가. 그런데 참 여기서도 멋진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나 팔아봤잖아. 해봤는데 안 되잖아. 나 이렇게 플로리다는 난 알지도 못하는 도시잖아. 이 사람들은 나 일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고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이렇게 생각을 지금 현재 현실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자기의 사고의식을 바꿔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맨 밑에 보면 자,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모처럼 잡은 기회를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이었다. 1,000마리 종이학처럼 한꺼번에 역전시킬 아이디어가 있다면 즉 본인이 빨리 부정의 감정을 긍정의 감정으로 감정 통제가 일어나죠. 여기서 감정 통제가 일어나면서 그때 스친 생각이 당신 집의 전구를 무료로 갈아 끼워드립니다 라며 서비스를 끼워넣는 아이디어다. 전구 자체만 팔려고 하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노인이 많은 플로리다에는 전구를 갈아 끼우는 귀찮은 일을 해준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서 내가 물건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고가 여기서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현실에서 본인 눈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봐요? 여기 플로리다는 노인들이 많아. 그래? 그럼 노인들은 이런 전구들을 천장이 그 플로리다 왜 유럽 쪽으로 그런 쪽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붕이 낮지 않잖아요. 천정고가 높잖아요. 자, 그런 집들에 사시는 분들이 이 전구로 갈아 끼운다는 게 노인네들이 어렵겠다. 그래? 그럼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런 서비스를 내가 해준다면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과 어떻게 서비스를 같이 끼워서 전략을 세운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뭐예요? 나의 또 목표를 달성하는 이게 진짜 멋진 전략이 아니겠는가.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세일즈 하면 내 자기 물건만 판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자동차 안에서 하룻밤을 이제 세우죠. 자동차 안에서 밤을 세운 뒤에 승부를 거는 날이 밝자 나는 마음을 다려먹었다. 나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단지로 가서 경비원의 눈을 피해 골판지 상자를 안고 맨션의 벨을 눌렀다. 문을 열고 나온 부인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준비한 말을 시작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러 갈 때 또 제품 누군가의 고객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전달하러 갈 때 과연 나는 그들과 나눌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갔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저도 그렇죠. 저도 오늘 내가 만날 사람에게 내가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뭐예요? 칭찬을 뭐로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간다는 거죠. 내가 또 가지고 간 서비스에 대해서 아니 제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내가 목적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혼자도 그만큼 밤새 그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준비한 말을 시작했다. 자, 저는 일본 학생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구를 깔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댁에 있는 전구를 무료로 교체해 드리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돈은 전구값만 내면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 전구 사세요. 당신 집에 지금 전구 불나간 거 있으면 전구 사세요. 내 제품을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했어요? 당신의 상대방의 니즈를 먼저 내가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니즈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그런 니즈들을 끄집어내주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보상이 아니죠.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의 어떻게 목적은 뒤편에 나오죠. 이것도 참 세일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순서가 이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어떤 니즈를 먼저 충족하고 나의 목적을 할 때 정확한 이렇게 협상이 여기서 아주 협상의 표본이잖아요. 여기서 협상. 그죠? 상대방의 욕구도 충족을 하고 나도 내 욕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진짜 공정한 거래 법칙에 의한 협상이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일본 학생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먼저 오픈하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오픈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일본 학생입니다. 이거는 곧 나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죠? 참.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 세일즈맨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 테라스에 있는 전구가 높은 곳에 있어 갈아 끼울 수가 없었는데 괜찮다면 갈아 끼워 주시겠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울어버릴 것 같았다. 할머니를 껴안고 키스 세례를 퍼붓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내일 세일즈 인생의 첫 일을 했다. 테라스에 가보니 높은 천장에 갈아 끼우지 못해 먼지가 잔뜩 쌓인 전구가 보였다. 그 전구를 바꿔 끼인 뒤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전등도 깨끗이 닦았다. 이를 보고 있던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나에게 곧 차를 보냈고 그녀는 차를 대접하며 살아가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까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영어가 유창하지 못해서 겨우 대답 정도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은 대부분 말하기를 좋아해서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들었잖아요. 내 말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게다가 동양인 청년이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필요한 욕구가 스스로를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죠? 경청해서 상대방의 서비스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 욕구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겠네요. 얼굴을 하고 있으니 모두 기뻐하며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나는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나의 인격과는 거의 관계가 없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탓이긴 했지만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들어줬더니 그녀가 나에게 대가로 무엇을 해주고 싶어 했죠. 그 대가가 뭐였냐면 전구 1000개 파는 프로젝트를 내가 꼭 도와주고 싶다 라는 상대방의 말을 스스로 하게 했잖아요. 도와주세요 할머니, 나 1000개 파는데 할머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할머니가 스스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했고 그 감동이 결국은 감사가 일어났고 감사가 결국은 또 공감이 일어났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일즈는 없어요? 세일즈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일즈맨이란 단가, 프로필, 자, 그다음 시간표, 보내주신 양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합 세일즈맨 보내주면 될까 일단?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풀어가죠. 그죠? 재경 씨는 세일즈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첫날 둘째 날은 만약에 하게 되면 사교시 후에 식사가 있는 거야 이날.